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디딤 영상 같이 선생님과 볼 건데요. 보기에 앞서 바로 PPT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신군부의 등장,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부의 수립, 6월 민주항쟁,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을 같이 봅시다.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네, 어떤 아저씨가 만세 하면서 태극기가 뒤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코로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1987년도 사진이에요. 바로 6월 민주항쟁 때 찍힌 사진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에 앞서서 6월 민주항쟁을 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바로 이 신군부의 등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뭘 봤냐? 12.6 사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사살되고 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했으니 그것이 바로 12.12 사태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전에 5.16 군사정병과 같이 12.12를 일으킨 게 바로 전두환이죠. 이때 하나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신군부는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합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에 확대하면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당시 신군부 이제 12.12 때 12사태의 주역들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렇게 나쁜 짓만 한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짓이죠. 특히 상권분립 사회에서 행정부를 무시하고 군 통수권자를 물리치고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를 체포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장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왼쪽에는 장태환 장군을 연기했던 성우님인데, 이 제5공화국이라는 MBC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이 반란군도부 새끼들! 이런 명자를 남기신 분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제5공화국 이렇게 치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를 편집해서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름 고증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12.12 사태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못 막게 된 그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이 유신 세력 처벌을 요구하면서 신군부 퇴진을 주장합니다. 억압돼 있던 시민들이 이제 자유를 외치고자 나온 거죠. 근데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합니다. 거기서 터진 게 바로 광주죠. 광주에서 이 비상계엄령 철회 시위가 발생했어요. 아니, 광주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이게 터지게 돼요. 이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진압합니다. 이 공수부대라는 건 지금의 특전사를 의미하는데, 특전사를 투입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요. 그러자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저항하고, 계엄군이 결국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서로 총을 쏘게 됩니다. 서로 총을 쏘면서 탱크도 갖고 오고 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광주 이제 있었던 그 사진인데요. 뒤에 보면 여기 군인들이 이렇게 있죠. 군인들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건 당시에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에요. 당시 이렇게 총을 뒤에 메고 진압봉으로 때리면서 했던 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파요. 이 영상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요.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 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시 군인들이 나빴다? 잘 모르겠어요. 왜 군인들은 그렇게 했으며 시민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건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군부 독재에 정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게 의예요. 국내외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그걸 볼 거예요. 북한군이 개입했다, 폭동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이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 정권 때 만들어졌던 이 기관을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전두환은요, 헌법을 바꿔서 다시금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 2번을 해요. 어쨌든 이 전두환은 대통령이 돼서 크게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강압 정책입니다. 언론을 통폐합하고 뉴스를 검열하면서 언론을 장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보도 지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뉴스를 낼 수 없어. 기자는 정부를 고발하는 뉴스를 함부로 낼 수 없습니다. 그걸 다 검열을 해서 못 나가게 잘라버리고요. 사회기관 확립을 명분으로 삼천교육대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 삼천교육대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달, 이제 동네에 있는 뭐 껄떡거리면서 다니고 막 주머니에 손 꽂고 침 찍찍 뱉는 이런 좀 날걸단 같은 애들을 다 잡아갔대요. 그러고서 엄청난 극강의 군사훈련을 시키고 인권을 탄압하고 밥도 잘해주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반불구가 되는 사람도 허다했다고 해요. 당시 아빠 말로는 진짜 동네에서 좀 껄떡거린다 하면 다 잡아갔대요. 그래서 그런 인권을 탄압하는 현장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치면은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유화 정책은요, 이렇게 사람을 찍어 누르기만 하면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당근은 어떤 거랬냐? 야간 통행을 금지를 해제해요. 유신 정권 때는요, 밤 12시만 되면 웽씩 막 울리면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그런데 이걸 없애고요, 교복도 자율화 해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복 다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40대 후반, 50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교복을 안 입고 다니신 선생님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해외를 함부로 나갈 수 없었는데 이때부터 자유가 되고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을 유치를 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박종철 서울대생이 고문을 받다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돼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요, 7년 동안 단임제로서 사는데 사람들은 이제 간선제,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대통령이 싫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스스로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종철도 고문치사로 죽게 되고요.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더욱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1987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사건들이 드라마가 아니죠. 영화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나서 정계는 정권 퇴진과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가 불거져요. 그러자 정부가 개헌 거부 조치를 합니다. 이른바 4.13 호헌 조치래요. 4월 13일에 호헌, 헌법을 지킨다. 지킬 호자거든요. 헌법을 지키는 성명을 본인은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다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돼요. 이게 당시 이야기할 때 본인은 하면서 선생님 성대모사를 잘 못하네요. 한번 영상 보면 나오니까 한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난리가 나고요. 그 가운데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불을 붙였던 분이 이한열 열사예요. 열사라고 호칭을 붙이는 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아가셔서뿐만 아니라 무력적인 방법이 아닌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하신 분이죠. 최루탄에 맞습니다. 최루탄이라는 건 화생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진짜 사나이 이런 거 보면 화생방 보잖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들은요 군대 가면 무조건 합니다. 훈련소에서. 그러면 눈물 콧물 막 다 싸 지르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도 마스크를 쓰신 거예요. 마스크를 쓰신 거예요. 아까 나왔던 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셨잖아요. 이 최루탄 때문에 이 최루탄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어요. 별 크게 효과는 없었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신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40, 50대 선생님들은 최루탄 냄새를 항상 맡고 다니셨어요. 학교에. 어쨌든 여기서 최루탄을 머리에 직통으로 아주 정방으로 맞은 이한열은 여기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찍혔고요. 결국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게 되죠. 일반 넥타이 부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일반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다가요, 이제 직장인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죠.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당시 노태우가 이걸 발표하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이죠. 이 개정된 헌법에서 첫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게 살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노태우 정부가 왜 한계냐?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과 같이 12.12 사태를 일으킨 군부 정권의 2인자였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됐다는 게 군부 정권이 좀 이어지었다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요. 88 올림픽이죠. 그리고 북방 외교. 이제 소련이 무너지려고 하고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하면서 소련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과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도 가입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요, 이제 최초로 문민정부가 설립된 거예요. 노태우 이후에 전면적인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요.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시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지금 광화문에 가보면 광화문 뒤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왜냐, 이때 다 부셔버립니다. 이때 일본에서 그거 문화재인데 부시지 마라, 우리가 다 가져갈게 라고도 했지만 어쩌라고 하고 하면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뚜껑만 지금 천안 독립기념관에 해놨으니까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통장을 내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죠. 똑같이 그거를 이때부터 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홍성 군수를 뽑는 거, 군의원을 뽑는 거, 도지사, 도의원을 뽑는 거 역시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고요. 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달리고 있던 김영삼 정부가 확 꼬꾸라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외환위기입니다. IMF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MF가 터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IMF는 국제통화기구인데요. 거기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게 돼서이죠.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이 이거를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피부로 100%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면 정말로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진짜 나와 너무도 밀접한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햇볕 정책으로 북한과 좀 가까워지려고 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과거사 정리 사업이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고요. 이명박은 이런 친환경 녹색 성장을 하고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들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돼서 탄핵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역사예요. 이렇게 딱 하면은 쭉쭉쭉쭉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현대사는요, 우리 6.25 이런 거 했을 때 할아버지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도 또 이어지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사는지 또 배우고요.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온 거예요, 오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다 다르지만 큰 거국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역사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현대사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